지난번에는 사업 원칙 관련 정보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처분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재판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업 원칙에 대한 자료조차 부존재라고 했다고 해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수원시와 공동사업자들은 기본적인 원칙조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인지요? 그렇죠. 제가 크게 5가지 분야의 정보를 요구했는데 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한 것은 공동사업자 협약문 한 종류입니다. 그 해당 내용은 약 7개 정도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조차 전문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항이 알려져 있는데 각 지자체가 분배받아서 사용하는 개발이익금은 광교 사업에 재투자한다. 다른 데 쓰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건 공개됐는데 이 조항은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만은 사실상 개발이익금 불법 사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와 목적도 확실치 않은 공동사업자 협약문 외에 어떤 자료도 존재하지 않다고 이들은 재판부에서 이실직고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존재하는데 비공개 정보다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부존재라고 인정했다면 이렇게 입장을 비상식적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제가 공개 청구한 자료 내용이 특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죠. 예. 공동사업자 협의회에서 개발이익금을 사용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토지를 매각하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고 이런 모든 결정을 공동사업자 협의회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협의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행정적 법적 지위를 확보했느냐, 그런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했느냐, 그렇죠. 이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령 학급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학급 임원들이 결정했다 하면은 그 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이 결정을 이러이러한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한다는 학급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원회의 규정이 있어야 예. 되고 그렇죠. 이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공동사업자 회의를 성립시킨 행정적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비공개라고 하다가 재판장 앞에서는 사실은 부존재합니다. 없습니다. 이실직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식적인 규정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그 만들어 놓지 않은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는 비공개로 하다가 궁지에 몰려서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렇다면 공동사업자 협의회의 자격을 인정하는 기본 절차도 없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전 회에서도 선생님은 5개 원칙에 대하여 공개 청구를 하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도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쳤는데 정보 청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예를 들면 두 번째 청구한 자료가 공동사업자의 이익 배분 및 이익의 사용 원칙을 담은 협약 자료를 제가 공개 요청했습니다. 공동사업자들이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이익을 배분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기로 협약을 했는지, 뭐 그런 원칙적인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청구한 것이고, 세 번째는 사업의 최종 정산이 지금 안 됐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데,
개발이익금은 미리 땡겨서 선배분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리 땡겨서 쓰는 어떤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갑을 해서 돈을 쓸 정도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비상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협약을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느냐 하고 질문한 거죠. 네. 네 번째는 선배분 이익을 배분해 줬는데 그 이익금을 말로만 배분하고 도시공사에 놓고 썼어요. 그렇다면은 이익금을 분배받은 행정자치단체, 예를 들면 수원시의 예산회계에 정식으로 편입해서 공적 자금을 하지 않고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데, 이런 불법 상황을 당신들이 어떠한 논리로 어떻게 협의해서 결정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자료를 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공개다라고 하다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부존재하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불법을 모두 인정한 거죠. 이 지금 수천억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근거가 없다. 그런 규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 불법을 지금 자치단체, 수원시, 경기도, 도시공사가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생님께서 제일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는 무엇인지요? 네, 제가 정보공개 청구했던 5번째 항입니다. 공동사업자 협의체 회의의 법적 근거 자료조차 없다고 답변한 겁니다. 10조에 가까운 사업비를 집행하고 8천억이 넘는 이익금을 지금 땡겨서 써버렸는데 그 모든 결정을 이 사람들은 공동사업자 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이거 공동사업자 협의회에서 결정했다. 개별 기관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공동사업자 협의회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근거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 정보를 청구하면서 그 하위 범주에서 무슨 정보를 청구했냐면 이 협의회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책이 뭐였느냐, 그걸 공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는 회의라면 상당히 고위직 책임자급이 참여해서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랬는데 이 규정에, 협의회 규정에 직책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부존재하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규정도 없이 9조 몇천억을 쓰고 350만 평 그 택지 개발 사업의 용도 변경을 막 하고 결정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 학생회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학생들의 그 생활 질서나 뭐 그런 걸 규정을 하는데 가령 전교 학생회 참가 대상은 어떻습니까? 각 학년에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이다 혹은 반장익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학생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논의를 하는 건데 지금 공동사업자 협의는 학급 회의나 학생회 규정을 운영하는 것만큼도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불법으로 8천억이 넘는 이익금을 지자체장이 자기 쌈짓돈처럼 써버렸다. 이런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제가 보기에 이 공동사업자 협의회는 시외법권적인 지역에서 국가 법을 완전히 농단하면서 지자체장의 쌈짓돈 대주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회의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석해서 총 사업비 9조 또 8천억에 달하는 이익금 사용을 불법으로 집행했다는 것이 선생님의 주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사업자 협의회라는 것이 행정적 법적 지위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느냐, 자료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네. 임의단체고 불법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령 회의를 하려면은 이런 정도의 그 공동협의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단체라면은 경기도의 주택국장 혹은 택지개발과장, 수원시의 도시계획과장이나 신도시 담당 과장, 이 정도로 어떤 참석 범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주무관이 참석하는 경우가 되는지, 구급 공무원이 결정을 했는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이 협의회가 사실상 임의단체고, 그 임의단체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의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 수많은 돈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행정을 방치했느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식의 그 방관적 행정이 벌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 사업과 개발 이익의 사유화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교 공동사업자 회의가 무소불위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참석해서 9조 3천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결정을 하고 분양 가구 수를 늘려서 기존 분양자와 시민의 주거권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하는 데에 참석자들의 자격, 지위조차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그렇다면 협의회는 어떻게 자격을 부여받았어야 하는지,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